네,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시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매우 분주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이죠. 현역 의원 평가를 해서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게 그 20%에 속했노라고 통보를 하기로 했고요. 자유한국당 역시 현재 말로는 현역 의원 50% 정도를 물갈이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옆자리에 김대현 유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네, 뭐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설 연휴 밥상에 올라갈 정치 이슈를 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맛있게. 예, 한번 네, 다듬어 보죠. 네, 먼저 이 아무래도 설 명절 총선을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 뭐 정치권 이야기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심하게 나오겠죠? 예. 네, 뭐 국회의원의 우리 제게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뭐 누구는 좀 아니다더라. 네, 형제간에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또 예. 틀렸을 경우에는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렇죠. 이런 상이겠죠? 예.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은 20%, 자유한국당은 50% 물갈이 기준을 뭐 정한 것 같은데 이른바 뭐 살생부 논란, 살생부라는 이제 이게 뭐 정치권에 상당히 회자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게 이제 이미 끝났는데 이 발표를 28일 날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는 원혜영 전화가 뭐 저승사자의 전화처럼 부릅니다. 만약에 뜨면은 이제 다 떠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개별 통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개별 통보로 한다고는 하지만 네. 물론 이제 28일 시간도 좀 있고요. 그런데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죠. 네, 돌고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런데 그 20% 안에 드는 의원들이 뭐 수용을 하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발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 뭐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격적인 정계 개편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여기에 승복하는 의원이 있고 반발하는 의원들이 당을 뛰쳐나가거나 뭐 무소속으로 남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네. 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50%잖아요. 그렇죠. 이 의원들이 다 100% 따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을 컷오프 시켰는데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본격적인 정계 개편은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시작으로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문제가 좀 맞물려서요. 20%그 자유한국당이 50%가 나가게 되고 또 이걸 또 젊은 피, 새로운 피로 수혈하는 이른바 인재 영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현재 뭐 몇 호까지 나온지를 제가 정확히는 10호. 모르겠는데 10호까지 네. 나왔습니까? 예. 10명을 지금 영입을 한 건데 자, 뭐 총선 때만 되면 이 같은 젊은 피 깜짝 발탁 그리고 뭐 각각의 사연의 주인공들을 인재라는 이제 명분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인재 총선에 좀 인재 영입 이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예. 이 총선 때마다 그 단발마식으로 그러니까 조금의 국민들한테 이 이슈의 중심이 됐다거나 예. 얼굴이 알려졌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수혈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니고 다 신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도의 전문성과 예. 고도의 정무적 감각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국정, 국가를 상대로 때로는 싸움도 해야 하고 네. 때로는 고도의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인기 위주의 영합주의를 간다 보면 실패 확률이 항상 높아요. 예. 실제적으로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재 영입을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 너무 강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재 영입 안 합니다. 네. 네. 뭐 10분의 물론 이제 뭐 각 분야의 이런저런 감동의 사연 일단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만 네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사연 물론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산 것과 여의도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또 엄연히 다른 문제고 그 법의 작구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 천당과 지옥을 또 오가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좀 뭔가 전문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좀 엄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도 그런 인재 영입 케이스 네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 거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분들이 또 당연하죠. 그 분야에 필요로 하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재영입 보면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국회를 그리 장악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정년 퇴임하고 이후의 보장용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이 문제를 좀 나가야 한다. 네. 그리고 당에서 인재들을 키우고 뭐 청년위원회도 있었고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다 소외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서 발탁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당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요. 불만도 예.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런 방법만이 예. 정당의 지지를 올릴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이건 뭐 일부 들으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런 또 시각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네네. 정치권에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 궤도로 들어와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하위 20% 의원들의 살생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이건 승복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48시간 안에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렇겠죠. 현재는- 이슈가 되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미 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 의해서 밝혀지다 보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위 20%도 출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게 이제 감점 25%를 받고 상대 후보가 만약에 신인이라면 신인 가수한테 25점을 또 받잖아요. 상대는 그렇죠. 45대 0으로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고 예. 네. 또 이제 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과 본선에서도 그게 알려지다 보면 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당에서 하위 20% 평가받는 의원을 다시 예. 선출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총선에 나갈 예. 수 없다. 뭐 예.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건데 뭐 나머지 20%에 속한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밖에 또는 그렇죠. 다른 정당으로 예. 옮겨가는 방법밖에 없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보다 더 많은 50%를 절반 정도를 물갈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약속처럼 지켜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는 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 50%는 절반의 현역 5대5 의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게 이제 이런 변수가 있어요. 왜 저 정도로 물갈이를 할 것인가?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한다면 좋아해요. 이 여론을 명분으로 한교안 대표가 좀 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들하고 좀 껄끄러운 의원들을 근데 속내는 그거예요. 그러겠죠. 친박계 의원들, 뭐 네.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한교안 대표 체제가 아닌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한교안 체제의 의원들로 교체하기 위한 과정이다. 친황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포석. 그렇게 해서 2년 반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내에 여전히 친박계 존재하고 반대파 존재하면 본인이 발목 잡히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예. 적잖아요. 예. 두 번째는 새 보수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유추예요. 이건 유추인데 예, 지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설 전에 밥 한번 먹자고 그 한교안 대표 이야기하니까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했더라고요. 그럼 예. 밥 한번 만날 먹는 이유 게 없다. 뭐 어렵겠습니까마는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합해졌을 때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만에 10% 떨어지는 거예요. 예, 각자 생존했을 때는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한 40% 육박하는데 이걸 붙여놔 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지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겠죠. 네. 그건 당연히. 그래서 예. 지금 약간 둘 다 자유한국당 그 한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동상이모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합의점이 안 좁혀지니까 굳이 무슨 밥을 먹을 필요 있냐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황 대표의 속내는 친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예. 50% 물갈이시켜야 한다. 50%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이제 포장을 잘하면 네. 좀 개혁적인 정당의 이미지로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또 속내는 본인의 좀 체제로 한번 가져가 그렇죠. 보겠다. 네. 이게 좀 가장 큰 맥이다 이 말씀이신데. 어쨌든 간에 한교안 대표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힌 돌을 뽑아내야 할 거 네, 아니에요. 현역 국회의원도 지금 아닌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출석 체크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이 프로그램 좋은 방송 시내버스, 마을버스 송정 700번에서 우리 승객분들과 함께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 아마 우리 최윤철 님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늘 또 애청해 주시고 또 왜 또 방송에서 이 정치 이야기를 우리가 시내버스까지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우리 최윤철 님께서 또 저희 열렬한 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네, 이야기. 네. 오늘 또 핫한 이슈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계 들어오느냐 마느냐. 정계 은퇴 지금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2달 됐죠. SNS를 예, 통해서 예. 이제 물러나서 통일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것 저도 봤는데 정계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일단- 대표까지 지금 나서서 삼고 처리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예.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불출마를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손해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정강정책 1호를 발표하는 거를 임종석 전 실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처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출마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뭐가 좀 만들어진다면 예. 저는 언제든지 번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다. 네. 안철수 전 대표 보십시오. 또 이렇게 또 잘 들어오시고 역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웃으시던데 예, 저는 보면서 참 정치는 생물이구나. 또 국민들이 많이 잊고 계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각 정당의 일가런 컷오프 물갈이 이후에 정말 정계 개편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여기저기 계속 정당은 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보수의 분열. 예, 이제 이거 그동안 이제 진보의 분열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진보라고 해봐야 뭐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당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보수당이 분열이 돼 있는데 이거를 합필려는 게 한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 입장인데 네, 그렇게 해서 양강 구도로 가야 승산이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하게 합해지지 않고 새보수당 여전히 있고 바른미래당 있고 민평당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다당제 구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안철수 전 의원이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콜을 하지만 나는 보수가 아니다고 몇 번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누군가의 그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지율을 갖고 자유한국당을 합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안철수 의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열되는 거죠. 네,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거기에 또 하나의 전선이 중도로 좀 남아 있는데 기존의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평당은 또 다른 안철수 개인기로 이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생각이에요. 네, 이 안철수 전 의원은 민평당하고도 합당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손학규 대표와 둘이 만나고 나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는데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네, 어쨌든 간에 보수당으로 나간다. 예. 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안 전 대표가 인천공항에 이제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신은 이번에 총선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런 신인들을 이 정치 세력들을 국회에 많이 등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혹여 이 안철수 신당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이랄까요? 어느 정도나 좀 그 바람이 일 수 있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뭐 찻잔입니까? 찻잔 속의 태풍입니까? 예. 진짜로 허리케인급의 태풍일까요? 뭐 아시잖아요. 허리케인급은 아니고 다만 이제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선거법 제도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전국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네. 대선 후보는 일단 3위고 기본적으로 뭐 10% 내로 최소한 먹고는 가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지지율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생존이 된다면 국회의원 멱살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 후반기로 넘어갔을 때의 그 레임덕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패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네. 이 틈을 파고들고 대선에 가겠다는 그 인력들을 좀 더 모으겠다. 그렇죠. 그 의원들을 모으겠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당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을 한 명도 못 만들어낸다. 그럼 정계은퇴 하는 거죠. 또 했다고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네. 비례대표에서 좀 의원 의석수를 확보해가지고 대선을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했겠죠. 그리고 비록 국회의원 의석에서 조금의 수를 만들더라도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네. 일부 좀 1분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 중심에 좀 문희상 의장인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총선이 가까워지면 언론이라든가 보수당에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이걸 부각시켜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4년 전에 김용민 의원의 막말 파동, 그리고 또 반대로 새누리당의 그 친박이냐 진박이냐 공천 그 갖고 아니 도장 갖고 도망하고 뭐죠? 예. 그 김무성 의원이 아무튼 아무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예. 악재가 이제 벌어지면 전체가 넘어가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 내에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자. 이분하고 또 하나는 전북의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네. 이 두 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가 세습 정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세습 정치가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구나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이 문제는 좀 올바르지 못하다. 예. 그래서 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민주당이 빨리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악재로 작용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크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더구나 요즘 아빠 찬스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예. 아빠 찬스잖아요. 어쨌든 간에. 참,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민연구원장이신 김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